실종 30년. 재벌 회장 집에 보일러 수리하러 간 날.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내 인생을 멈춰 세웠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겨울 아침 해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창문으로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최성우는 좁은 방 안에서 눈을 떴죠. 57의 나이답지 않게 몸은 단단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나 낡은 옷장을 열었어요. 작업복이 몇 벌 걸려 있었죠. 보일러 수리 기사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성우는 한숨을 쉬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성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죠. 주말도 명절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성우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도 거의 없었죠.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부모 손을 놓친 뒤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이었어요. 차가운 방, 낯선 아이들, 매일 밤 울먹이던 자신의 모습. 고아원을 나온 뒤에는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성우는 16세 공장에 취직했죠. 그리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보일러, 배관, 전기.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익혔어요. 고장난 건 고치면 되는데. 성우는 낡은 찬장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라면 몇 개와 김치통이 전부였어요. 성우는 라면을 하나 꺼내 끓였죠.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성우는 라면을 먹으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 하나 없는 벽, 먼지 쌓인 책상, 오래된 텔레비전. 성우의 삶은 텅 비어 있었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사람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성우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일러는 고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고장 나도 부품을 갈고 청소하고 조정하면 다시 돌아갔죠. 하지만 사람 인생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렸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죠. 이름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저 버려진 아이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죠. 누가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우는 라면 그릇을 씻고 작업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출장이 여러 건 잡혀 있었죠. 성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성우는 낡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는 공구들이 가득했어요. 렌치, 드라이버, 측정기. 성우의 모든 것이었죠. 성우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빌라였어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보일러가 자꾸 꺼진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능숙하게 보일러를 점검했어요. 센서 문제였죠. 10분 만에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죠. 성우는 잠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가정이 성우에게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왔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었죠. 성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예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성우는 하루 종일 고장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했고 몸은 지쳤어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죠. 일하는 동안만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성우는 마지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강남이었어요. 성우는 의아했죠. 강남에서 성우 같은 소규모 기사를 부를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일이면 가야지. 성우는 중얼거리며 강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고장난 집을 고치고 고장난 자신은 외면하는 반복이었어요. 성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고장나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어요. 부품을 갈 수도 없고 청소할 수도 없었죠. 성우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성우의 낡은 승합차가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주소를 찾아 골목으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큰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맞나? 성우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성우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바라봤죠.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성우는 한 번도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성우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보일러 수리 나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성우는 공구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죠. 잘 다듬어진 나무들, 분수대, 석등. 성우는 이런 곳을 처음 봤어요. 현관에 도착하자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성우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마치 궁전 같았어요. 성우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죠.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수고 많소. 노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일러 수리 나온 최성우입니다. 노인은 성우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나는 강윤석이요. 보일러가 자주 말썽이라 불렀소. 성우는 강윤석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성우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일러실은 지하에 있소. 천천히 하시오. 집사가 성우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최신 보일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성우는 점검을 시작했죠. 복잡한 시스템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작업하고 나니 문제를 찾았어요. 센서 불량이었죠. 성우는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성우는 공구를 정리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에게 보고하려고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윤석은 보이지 않았죠.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우는 무심코 다가가 사진을 봤죠. 그 순간 성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성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까만 눈동자, 작은 인매, 그리고 귀 옆에 난 작은 점.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성우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죠. 아이의 눈매, 얼굴 윤곽,
모든 게 거울 속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사 양반 왜 그러시오? 뒤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석이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혹시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0년 전이요.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성우가 고아원에 들어간 바로 그 시기였어요. 이 아이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습니다. 윤석이 먼저 말했어요. 내 아들이지. 실종됐네.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에서 잊고 살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실종. 고아원 기록에서 봤던 그 단어. 이름 없는 아이, 발견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추적 나이 5살. 성우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귀 옆에 점, 눈매, 입모양. 모든 게 일치했어요. 성우는 온몸이 떨렸죠. 회장님.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윤석을 불렀습니다. 윤석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성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이 아이, 저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석은 성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무슨 말이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모도 몰랐고 이름도 없었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실종 아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우는 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점이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위치예요. 윤석은 천천히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사진과 비교했죠. 윤석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윤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은 성우의 귀 옆을 봤어요. 작은 점이 거기 있었죠. 사진 속 아이와 정확히 같은 위치였습니다. 정말 내가. 윤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석은 뒤로 물러서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성우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걸까요?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우와 윤석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두 사람을 휘감았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은 윤석을 바라봤어요.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자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우 자신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합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우를 봤죠. 비교하듯 오갔습니다. 기다려보게. 윤석이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꿈은 아닐까요? 30년 동안 찾지 못한 부모를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윤석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윤석은 파일을 펼쳐 성우에게 보여줬죠. 이게 당시 기록이네. 아들이 실종됐을 때 경찰에 신고한 자료일세.
성우는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신체 특징, 실종 날짜,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성우는 신체 특징 부분을 봤죠. 왼쪽 귀 뒤점,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작은 흉터. 성우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 발을 보여줬어요.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죠. 윤석은 그 흉터를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느님, 정말 내가 맞구나.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석은 성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뒀죠. 죄송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손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하지. 나도 믿기지 않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죠. 어떻게 살아왔나?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에 나와서 공장에서 일했고요.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보일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우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윤석은 그걸 느꼈죠. 힘들었겠구나. 윤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죠. 나는 윤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네를 찾았네. 경찰도 동원하고 사람도 고용했지. 하지만 찾지 못했어.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성우는 윤석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 원망, 서러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죠.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왜 저를 잃어버리신 겁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자네를 데리고 외출했었네. 회사 일로 바쁜 시기였지만 자네가 가고 싶어 해서.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잠깐만이라고 생각하고 자네를 차에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갔지. 윤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돌아왔을 때는 자네가 없었네.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자네는 사라졌어. 성우는 윤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성우에게도 없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 뒤로 미쳐버렸지. 경찰을 불렀고 모든 사람을 동원했어. 하지만 자네는 발견되지 않았네. 윤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들었어. 누군가 자네를 데려갔다고. 하지만 그게 누군지, 왜 그랬는지는 몰랐지.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데려갔다고요? 왜요? 저를 누가 데려간 겁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 경찰도 단서를 찾지 못했지. 성우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성우가 물으려 했을 때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안 되네. 나중에 하라고 해. 집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회 관련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성호를 봤죠. 미안하네.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겠나?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윤석이 명함을 꺼내 성호에게 건넸어요. 내일 전화하게. 꼭. 성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석은 성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성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요.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성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 30년을 혼자 살았다는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석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세. 집으로 오게나.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윤석 생각만 났죠. 저녁이 되자 성호는 다시 그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어서 오게. 식사 준비를 해뒀네. 윤석이 성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성호는 이런 식사를 본 적이 없었죠. 앉게나. 편하게. 윤석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석도 맞은편에 앉았죠. 많이 먹게. 자네가 좋아했던 음식들일세. 윤석의 말에 성호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음식이요? 성호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윤석은 계속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성호는 불편했지만 참았죠. 성호. 윤석이 성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본명을 알고 싶은가? 실종되기 전 자네 이름 말일세. 성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평생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강민호. 그게 자네 이름이었네. 윤석의 말에 성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강민호. 성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지? 하지만 성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성호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강민호라고 하니 실감이 안 나네요. 윤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은 성호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미안하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윤석은 성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호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 좋아했던 장난감, 자주 갔던 공원. 성호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윤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죠. 자네는 참 밝은 아이였어. 늘 웃고 뛰어다녔지. 윤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멈췄네. 성호는 윤석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자신도 고통스러웠어요. 30년을 혼자 살았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회장님, 성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습니까? 누군가 저를 데려갔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네. 기업 분쟁도 있었고 적들도 많았지. 윤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를 노린 협박이 여러 번 있었어. 그래서 경호를 강화했지만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방심했네.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호는 윤석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납치당한 거였나요?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까?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네. 나는 한 번도 자네를 버린 적 없어. 윤석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성호는 윤석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었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죠. 중년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급한 보고가. 남자는 성호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십니까?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석이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일세. 성호, 잠깐 자리를 비켜주겠나?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지만 거실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저 사람은 누굽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이네. 윤석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은 30년 전에 실종됐지. 하지만 찾았네. 저 사람이 민호야.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확인도 안 하시고 믿으십니까?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성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요? 말 조심하게. 이미 확인했어. 신체 특징도 일치하고. 그런 건 조작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성호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당장 검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비서실장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하지만 그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지는 마. 비서실장이 거실을 나왔습니다. 성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비서실장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죠. 성호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성호를 봤어요. 미안하네. 저 사람이 좀 신중한 편이라서.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절차죠. 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윤석은 성호의 손을 잡았어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호는 불안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DNA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체열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윤석은 매일 성호에게 전화했지만 성호는 불안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기사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성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중단하라고요? 성호는 회사로 찾아갔지만 사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성호를 피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저녁에 성호는 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받지 않았어요. 성호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죠. 다음 날 밤 성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최성호 씨?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누구십니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강 회장님 댁에 다시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회장님 아들입니다.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성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모든 게 일치했잖아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큰 집 일에 휘말리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들은 성호에게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땅에 떨어진 봉투에서 돈이 보였죠. 받으시고 조용히 사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해 줬습니다.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성호는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돈이 바람에 날렸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다르다고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일치했는데요.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걸,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걸, 진짜였구나.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윤석의 아들이 맞다고. 그래서 누군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날 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성호는 윤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성호는 뒷담을 넘었습니다. 정원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손전등 불빛이 성호를 비췄습니다. 누구냐? 경비들이었습니다. 성호는 달렸어요. 하지만 경비들이 더 빨랐죠. 성호는 붙잡혔습니다. 불법 침입이다. 경찰 부른다.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성호는 저항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성호가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윤석이 창가에 나타났죠. 회장님, 저예요. 민호예요. 성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윤석은 성호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죠.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해요. 성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윤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죠. 최 기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비서실장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군요. 비서실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었어요. 성호는 다시 윤석을 봤죠. 회장님, 아버지, 저 좀 믿어주세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윤석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성호를 끌고 갔어요. 성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석을 바라볼 뿐이었죠.
윤석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불법 침입 혐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풀려났죠. 윤석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집에만 있었어요.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윤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어요. 윤석이 서 있었죠. 회장님.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이 이런 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들어가도 되겠나?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황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윤석은 좁은 방 안을 둘러봤죠.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 차가운 공기. 여기서 살아왔구나.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성우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은 손을 떨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미안하네. 윤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믿지 못했어. 성우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믿었지. 자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왔거든.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네가 날 부르는 걸 보고 알았어. 자네가 정말 민호라는 걸. 성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네.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 윤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과가 조작되어 있었어. 성우는 눈이 커졌어요. 조작이라고요? 누군가 병원 직원에게 돈을 줬더군. 검사 결과를 바꾸라고. 윤석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였어요. 이게 진짜일세. 자네는 내 아들이 맞네.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친자 확률 99.9%. 성우는 진짜 윤석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비서실장일세. 윤석의 대답에 성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거든요. 왜요? 왜 저를 내쫓으려 한 겁니까? 윤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게는 자네밖에 없거든. 유일한 아들이지.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돌아오면 내 재산은 모두 자네 것이 되네. 비서실장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 성우는 이해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군요. 비서실장은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네. 자네가 없는 동안 나를 도왔지. 윤석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자네가 나타나면 그의 위치가 흔들리거든. 그래서 자네를 내쫓으려 한 거야. 성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어요. 해고했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 조만간 체포될 거야.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회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0년 전 누가 절 데려간 겁니까? 윤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자네를 버렸네. 성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정치적 압박이 심했어. 자네를 노린 협박이 계속됐지.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두려웠네. 자네가 다칠까봐. 그래서 자네를 숨기기로 했어. 윤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네를 맡겼지.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려고. 성호는 윤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네를 데리고 사라졌네. 돈을 받고 배신한 거야. 윤석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쳐버렸어. 자네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도 없었네.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석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았지. 그 사람이 자네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윤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성호는 일어나 윤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을 껴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고통이 터져나왔어요. 한참 뒤 윤석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성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좁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성호는 처음으로 윤석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윤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뒤 윤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가 가득했죠. 재계의 큰 인물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두가 모여든 겁니다. 성호는 대기실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윤석이 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죠. 괜찮겠나? 윤석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전국에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질 거예요. 성호는 두려웠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요원이 알렸습니다. 윤석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윤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성호가 단상으로 올라가라는 신호였어요. 성호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성호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눈을 부시게 했죠. 이 사람이 제 아들 강민호입니다. 윤석이 성호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3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은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성호를 불렀던 일, 가족 사진을 보고 알아챘던 순간, DNA 검사까지. 하지만 중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비서실장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내쫓으려 했죠.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어요. 재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면 상속 구도가 바뀌니까요.
윤석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제 아들을 잃어버린 건 제 책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석은 계속 말했어요. 당시 정치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노린 협박이 계속됐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제 아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아들을 지키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과거를 고백할 줄은 몰랐죠. 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회사에 타격이 있습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석이 물러난다고요? 제 아들이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공장에서 일하고 보일러 기사가 되었죠. 윤석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벌고 권력을 쌓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윤석은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싶어요. 기자 한 명이 성우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강민호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성우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보일러 기사입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우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석도 울고 있었죠.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이 성우를 껴안았어요. 잘했네, 아들. 성우도 윤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보일러 기사였던 재벌 아들, 회장의 눈물 고백.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어떤 이들은 비판했죠. 하지만 성우와 윤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서로였으니까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의 대저택이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민호야. 윤석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준비됐나?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약속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죠. 이사회는 처음에 반발했지만 윤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보일러 기사로 일했어요. 윤석이 회사 일을 맡으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성우는 거절했죠.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아버지. 30년을 해온 일이에요. 성우의 말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선택한 삶을 존중했죠.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대저택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윤석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어요. 윤석이 벌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윤석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잠이 안 오더구나. 오늘 함께 차례를 지낼 생각을 하니까. 성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보낸 명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윤석이 음식을 놓고 성우가 정리했어요. 서툴렀지만 따뜻했죠. 어머니 사진도 놓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지.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차례를 지냈습니다. 윤석은 돌아가신 아내에게, 성우는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절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윤석이 성우에게 음식을 권했죠. 많이 먹어라. 성우는 밥을 한술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일하러 가야 합니다. 윤석이 눈을 크게 떴어요. 명절인데? 쉬어야지.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이라 더 바쁩니다. 보일러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윤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죠. 그럼 저녁에는 꼭 같이 먹자. 약속이다. 성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성우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윤석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죠.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버지. 성우는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윤석이 손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우도 손을 흔들었죠.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30대 부부가 살고 있었죠. 명절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보일러를 점검했어요. 센서 문제네요. 금방 고칠게요. 성우는 능숙하게 작업했습니다. 10분 만에 보일러가 다시 돌아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추운데 어떡하나 했어요. 부부가 고마워했습니다. 성우는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이니까요. 집을 나서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을 돕는다는 느낌이 좋았죠.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윤석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인사했습니다. 윤석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고했다. 저녁 준비해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서로 익숙하지 않았죠. 민호야. 윤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일러는 잘 돌아가냐? 성우는 피식 웃었어요. 윤석이 물어볼 게 그것밖에 없었나 봅니다. 네, 이번엔 오래 갈 겁니다. 윤석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책을 읽는다. 산책도 하고.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더구나. 성우는 윤석이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자네와 함께 있으니까.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롭고 쓸쓸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좋습니다.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나란히 앉았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고쳐진 건 뭘까요? 혈연? 가족?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성우는 고장난 채로 살았어요. 혼자서 외롭게 텅 빈 삶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성우는 윤석을 슬쩍 봤습니다. 윤석은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윤석도 고쳐진 겁니다. 30년 동안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살았던 윤석. 이제는 아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성우가 불렀습니다. 윤석이 성우를 봤어요. 왜 그러냐?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윤석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죠.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죠.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찾았어요. 아버지를,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고장난 건 집이 아니었다고, 보일러도 아니었다고, 고쳐진 건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함께.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